안녕하세요. 정치공주입니다.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점점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특검은 멈춰있던 수사를 다시 시작했고, 부동산 정책도 투기 위주의 무책임한 시장 방치에서 실수요자 중심, 정책 신뢰 회복의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하나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정책이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규제지역, 수도권 할 것 없이 LTV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딱 고정하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깐깐해지고 누구한테는 느슨해지고 그런 식의 이중 기준이 아니라 딱 선을 긋고 룰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 정책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고도 길지 않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반응이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청년층은 드디어 할 말하는 정부가 나왔다. 결정만 내리고 질질 끌지 않아서 너무 시원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결정이 빠르고 핵심을 찌르고 딱 집어서 실효성을 노리는 거죠. 정말 이재명답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대목이었어요. 이전 정부는 어땠느냐고요?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투기 부추기기가 난무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LTV DSR 완화, 규제지역 해제. 결국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쳤고 부동산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재명 정부는 처음부터 방향이 달랐어요. 투기 수요는 확실히 맑고 생애 최초 구입자나 청년층은 정책적으로 지원, 정책 신뢰도 높이고 시장 예측성도 회복하려는 시도예요. 단순히 대출을 줄이냐 늘리냐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의 중심을 둔 조정이죠. 혼란을 줄이면서도 통쾌한 결단. 이게 바로 지금 부동산 정책이 주는 인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정책은 국민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투기 목적의 대출은 확실히 틀어막고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 청년층에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대출을 줄인다, 늘린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국가가 시장을 방치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는 개입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한다. 그게 이번 대출 정책의 본질이에요. 저는 그게 참 반가웠어요. 드디어 이 나라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분명해지기 시작했구나 싶었거든요. 시장 눈치, 투기 세력 눈치 보지 않고 국민 눈치를 보기 시작한 정부가 등장한 거죠. 이게 바로 정상이 비정상처럼 취급받았던 지난 몇 년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작업의 시작 아닐까요?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게 두 번째 소환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그때도 무려 5시간 넘게 이어졌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그리고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까지 더 깊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쪽 반응이 참 눈에 띕니다. 몸이 안 좋다. 다음 주로 일정을 미뤄달라.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윤석열이 정적들을 다뤄왔던 태도와 비교하면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다른 장면이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검찰총장, 대통령이던 시절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봐주지 않았어요. 이재명, 조국, 정경심, 최강욱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포토라인에 세우고 수백 차례 압수수색하고 없는 죄까지 짜맞춰서 기소했죠.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을 탈탈 턴다면 어느 국민도 검찰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자신에게 칼끝이 향하자 출석은 피하고 포토라인은 거부하고 심지어 출국을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검팀은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출국금지 조치까지 이미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까지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으려 할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나와서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가 지휘했던 그 수많은 수사들, 그 수많은 무리한 기소들, 그 모든 과거가 이제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제 그 주장을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충돌이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치 권력 뒤에 숨어 법 위에 군림해왔던 사람들, 이제는 그들도 예외 없이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여사 특검이 7월 2일 드디어 현판식을 열고 정식 수사에 착수합니다. 솔직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다 막혀 있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 의혹, 비선 의전, 해외 순방 중 사적 쇼핑 논란까지 무언가 수상한 정황은 계속 터졌는데 그 어떤 것도 수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죠. 그 사람이 대통령 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특권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검찰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꾸려지면서 드디어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서도 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사람의 범죄를 수사하려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사적으로 이용됐는지, 정치 권력이 어디까지 타락했었는지 그 진실을 밝히려는 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첫 타겟이라 밝혔고 조만간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벌어진 장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서울 아산병원 입원입니다. 이유는 우울증. 그리고 며칠 전엔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소환을 앞두고 돌연병원에 들어가고 타이밍 맞춰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 그걸 본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회피 전략이 시작됐구나. 검찰 조사 피하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정신병원 입원, 건강 악화,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말들 지금껏 너무 많이 들어봤거든요. 단 하나의 목적, 조사 지연 포토라인 회피.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물러서려는 모습을 보면서 딱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죄도 없던 상황에서 수차례 검찰 포토라인에 섰고 없는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운 수사에 조용히 정면으로 응했습니다. 윤석열은 그 모든 과정에서 검찰이라는 창이 되어 공격했고 검찰이라는 방패가 되어 김건희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검찰이라는 무기를 들고 정적은 때리고 자신과 아내는 철벽으로 지킨 그 모습. 지금 보면 너무나 이중적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는 더 이상 권력의 뒤에 숨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저 민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바로 지금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동안 벌인 온갖 일들, 주가 조작, 비선 논란, 공천 개입, 해외 순방 사유와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제는 제대로 된 법적 심판을 받고 다시는 사회로 나올 수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작동하는 사회, 그걸 만들기 위한 진짜 첫걸음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정한 정치, 주권자의 시선, 정치를 정면에서 해석하는 채널 정치공주였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거짓은 멀어지고 진실은 가까워지는 첫걸음입니다.